네. 문장의 구성인데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제가 다시 찍었습니다. 일단은 품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영어는 무엇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영어의 재료는 뭘까? 정답은 단어예요. 고등 영어에서 무슨 형태소 그런 것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고 블록이라고 비유하길 좋아하는데 그런 블록 하나하나가 다 단어인 거야. 그래갖고 그거 잘 조립해갖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뭐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몇 개일까요? 열나 많겠죠. 그 무슨 연구에 따르면 이게 사람들마다 주장이 좀 다른데 뭐 20만 개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밑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10만 단위로 진입한 이상 무한계죠. 그죠?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무한하게 많은 단어를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지구에 인간 무지하게 많지만 성별이란 기준에 따라서 남자, 여자 나누고 국적이란 기준에 따라서 뭐 한 290 몇 개 된다며 290 몇 종류로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서 나오는 이 범주, 그러니까 주머니, 카테고리, 이게 바로 품사예요. 흔히 팔품사 배우잖아.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나눴더니 주머니 8개가 나오고 거기에 단어 다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서 알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용어는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있죠. 이 품사 한 개 한 개에 대한 설명은 다른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얘네 세 개만 좀 대충이라도 좀 보고 갑시다. 형용사는요.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 명사를 수식하는 거. 빨간 사과 생각해봐요. 빨간 사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잖아. 그리고 그 빨간이 사과라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 부사는 꾸미 있는 애가 좀 많아요. 빠르게 뛴다. 동사 꾸미죠. 매우 착한 아이이다. 착한은 형용사고 그 형용사를 매우가 꾸미죠. 그리고 진짜 빠르게 뛴다. 진짜는 뛴다를 꾸미는 게 아니라 빠르게라는 부사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민다. 놀랍게도 그가 30분 만에 집에 왔다. 그럼 이때 놀랍게도는 그 문장 30분 만에 집에 왔다는 거 전체를 다 꾸미는 거거든. 그리고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 와서 전치사, 명사 이런 팀을 꾸리고요. 다른 낱말을 수식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 대신 지금 이 세 개는 확실하게 이 정도까지 수준으로는 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죠. 요소. 뭐 문장의 필수 요소,
뭐 사요소, 아니면 그냥 요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요소라는 게 뭐냐는 거지. 자, 요소는요,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들었었어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 자,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그런데 요소로는 뭐야? 주어야. 그럼 다시 다 날려봐. 철수,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요소 뭐야? 없어, 요소는. 왜? 요소라는 건 문장 안에서 단어가 하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품사와 요소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VOC를 일단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동사가 S 자리에 가진 않겠지? 그쵸? 뭐 명사가 저 V 자리에 가진 않을 거고, 즉 어떤 품사가 어떤 요소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놔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대명사는 명사 대신하는 거니까 그냥 묶어서 처리할게요. 얘가 하는 역할 S, O, C. 그리고 방금 그 배운 것처럼 전치사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전치사, 명사 이렇게 팀을 짜잖아요. 근데 이때 전치사랑 팀 짜는 이 명사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당연히 명사니까 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는 뭐 당연히 V 역할이죠. 그리고 형용사는 C 역할이더라. 그럼 나머지 얘네는 뭐냐? 수식어 M의 역할을 하더라. 수식어 M이라는 건 뭐냐? 사실 SVOC만 있으면 문장 다 만들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누가 그렇게만 얘기하냐고. 나는 배가 고파서 뭐 식은 밥을 먹었다? 식은 밥을 급히 먹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수식어인 거죠. 그 문장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근데 왜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필수 요소는 아니거든. 수식어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SVOC에다가 껴갖고 우리가 따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기존에 배우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떤 방식으로건 여기까지는 다 배워. 그러면 여기다 한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한 개만, 여기다가 부사어 A라는 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장 봅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SV 전명이죠. 근데 여기서 전명은요, SVOC 중에 어떤 역할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운 대로라면 수식어 M이라는 얘긴데 M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며. 그럼 여기서도 between Japan and China 없어도 되겠네?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냐? 다 떠나서 직관적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 맞아. 사실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일본과 중국 사이 저거거든. 그래서 부사어라는 건 뭐냐면 SVOC는 아니지만 생략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제거하면인데 아이 뭐 편할 대로 해. 생략하면 의미 전달에 실패하는 문장 요소입니다. 자, 그럼 부사어 A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 V, O, C,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단어들에다가 사용할 거는 우리가 구한 셈이야.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은 안 피셔도 돼요. 이미 다 했던 거야. 그 15쪽 문제에 보면은 SVM으로 표시를 하려는데 이 책은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부사어 A의 존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루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대로라면. 왜냐면은 SV만 쓴 다음에 나머지 다 M으로 처리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A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어주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원래는 쉬우라고 낸 건데. 예를 들어 SVM이겠습니까? A겠습니까? A지. 왜냐면 만약에 이거 없었다고 해봅시다. 나의 친구들이 있다. 전달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물론 친구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였으면은 There are my friends를 썼겠죠. A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보셔갖고 개념 설명하는 시간에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한 개만 더 해드릴까? 핸드폰 샵이 닫힐 것이다. 10분 후에 M이죠. 뭐 저는 이런 거 전명 처리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왜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 같은데? 아니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얘가 없을 때에 이 문장이 의미 전달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핸드폰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정보는 전달할 수 있잖아. 10미닛이 없어도. 그래서 이때는 수식어 M이라고 봐야죠.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라는 게 있어요. 구는 중심 단어에 달라붙은 말들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중심 단어라는 거 뭐라 그러냐? 대가리, 헤드라고 얘기한다고요? 한국말로 해거인데 해거. 발음도 어렵고 헤드가 나. 그리고 얼추 좀 뭔가 발음도 비슷해 보여요. 헤드.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문으로 이런 거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명사라고 퉁치고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명사냐는 거지. 명사 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얘한테 달라붙은 거지. 그러면 얘가 헤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품사가 뭐예요? 명사야. 그래서 얘는 명사구야. 그러니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뭐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헤드가 명사면 명사구인 거고 헤드가 형용사면 형용사구인 거고 헤드가 부사면 부사구인 거예요. 헤드가 한정사면 한정사구고 전치사면 전치사구인 거고 동사면 동사구인 거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대해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절의 특징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S랑 V는 있어야죠. 오나 C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종류를 한번 나누어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더라. 얘네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속절이라는 것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문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아주 멀쩡한 문장이죠? 그러면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얘도 멀쩡한 문장이죠? 근데 밑에 있는 I know she's pretty 있잖아요.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지. I know 땡땡이랑 she's pretty. 둘 중에 이건 거의 직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둘 중에 어느 게 종속절일까요? 맞아. She is pretty가 종속절이야. 그런데 종속절 들어간다는 거는 이사 가는 거랑 똑같아갖고 전주인이 나가야 들어가는 거거든. 누구 나간 자리에 들어온 겁니까? 이 미교가 나간 자리에 이 she's pretty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이게 종속절이라고 했고 미교 나간 자리에 she's pretty가 들어왔는데 미교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야. 그러면 어떤 문장을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그 문장이 종속절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겠네요. 명사절이란 거 별거 아니잖아. 종속절로 들어갈 건데 명사 빼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게 명사절인 거잖아요. 형용사도 종속절로 들어갈 건데 형용사 빼고 그 자리에 들어간 절이 형용사절인 거고 문장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쉬우니까 주절, 종속절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항상 쉬운 문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at을 쓰는데 that말고도 많아요. 얘가 와갖고 어떤 역할을 해주냐? 너 어디가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인지 헷갈리지? 지금부터 내 뒤에 끌고 오는 애가 종속절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 종속 접속사라 그러는데 서브올디네이터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끼리는 깃발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깃발 흔들면서 지금부터 내 뒤에 오는 문장이 종속절이다 라는 걸 나타낸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깃발 속에서 문장은 이렇게 나누지만 깃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치면 뭐의 역할을 하느냐? S, V, O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명사절이랑 부사절은 주로 접속사라는 단원에서 배우고요. 형용사절은 관계사라는 단원에서 배우죠. 우리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기존에 배운 내용이야. 뭐 구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다르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배웠다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거 뭐 문법 용어 알아놓을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사실 다 정형절에 대한 이야기야. 자, 정형절 별거 없어요. 그 우리가 영어 문장 하면 떠올리는 모든 문장들 다 정형절이야.
I know 미교 정형절이고요. I know that she's pretty도 정형절이야. 정형절이란 게 뭐냐면 주어의 뭐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동사 모양이 정해져 있는 문장을 정형절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I am, you are, he, she, is, 과거면 was. 다 정해져 있잖아. 이런 애들이 정형절이래. 근데 구태여 이렇게 정형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건 비정형절도 아이고야, 비정형절도 있으리란 얘기죠. 그럼 그 비정형절은 뭐가 있느냐? 부정사절, 동명사절, 분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부정사만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절은 문장이라서 SV 갖고 있다면서요. 부정사가 무슨 SV가 있어요? 있어요. 보세요. 대문자에는 명사란 얘기입니다. 이거 주어 동사야. 이게 문장이야. 한번 도출되는 과정 볼까요? 바로 위에 있는 I know she's pretty로 해보자. 맨 처음에 일단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뭐 하냐? 깃발을 날려버려. 깃발 왜 날려버려? 깃발이 무슨 역할 하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내가 뒤에 끌고 오는 애가 중속절이야 라는 거 말해주는 역할이었잖아. 근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뒤에 끌고 오는 애가 중속절이야 라는 건 지금부터 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여러분이 영어 문장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문장일 거야. 내 뒤에는 여러분이 떠올리는 정형절이 올 거야. 라는 표시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을 날려버린다. 깃발을 날려버린다. 그 다음에 얘를 이걸로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I가 아니라 she였으면 S 붙여야지. she였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얘 날리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for her가 필요했을까?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to be pretty의 주체가 누군지 아니까. 여러분 영어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경제성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목적이니까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라도 덜 쓰는 게 좋다. 한 글자라도 덜 쓰는 게 좋다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or her를 쓰는 건 경제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굳이 쓸 필요 없는 과잉 정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정사가 대부분 앞에 for엔 안 달고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알게 되니까 to-V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리고 용어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게
for her가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에요. 쟨 그냥 부정사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부정사의 주어. 그러니까 forn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문장의 어떤 부분이야. 이 경우에는 she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forn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은 여기 해당되겠지, 여기. 되게 생소할 거 아니야. 여러분 기존엔 그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구라는 게 품사들의 일정한 조합이다. 그래갖고 부정사 구, 동명사 구, 분사 구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애들을 문장의 성격으로 바라봐야 나중에 이해도 더 잘 되고 독해도 훨씬 잘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읽는 사람, 그러니까 원어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장이 왔을 때 toV나 ing 같은 애들은 문장으로 입력이 되지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덩어리로 입력되지 않거든.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잘 공부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품사 하나하나에 대한 뭐 자세한 소개는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할 말은 다 해드린 것 같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수정 안 해도 되는 그 영상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공부를 해주세요.